예,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7시간이죠. 오늘은 그 도덕법에 대하여라는 큰 제목인데, 이 도덕법에 대하여라는 말이 결국 락강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제목으로 도덕법에 대하여. 첫째, 주체의 주관적 세계는 주체의 기표가 이미 무의식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 기표의 중심점은 결여라는 것, 그 결여를 맡고 있다고 가정된 환상의 대상 A와 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주체의 무의식적 주관적 세계입니다. 즉 인간의 주관적 세계는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무의식은 기표와 결여의 결합 혹은 기표와 대상의 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스팅, 대상이죠. 또는 사물이라고도 합니다. 다스팅, 대상을 중심에 두고 무의식의 주관적 세계를 중심으로 일련의 의미적 관계로 조직화하는 것만으로도 지형적인 재현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의 중심을 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된 이 다스팅, 이것을 중심으로 주관적 세계가 일련의 의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화가 지형적인 재현에 있어서 어렵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의미화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스팅이 배제된다는 의미에서만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즉 다스팅은 잊을 수 없는 선사시대의 타자, 상실의 대상입니다. 잊을 수 없는 선사시대의 타자, 즉 프로이드가 위치의 우위를 확신하는 타자로서 외부에 배제되어 정립되어야 한다.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외부에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무의식의 수준에서 표상만이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 즉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수준에는 대상이 표상의 상태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환상 속의 이미지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수준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는 환상 속의 어떤 이미지, 표상 형태로만 표현되고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 대상은 무의식의 한가운데 그 텅빔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되지만 이것은 외부에 배제되어서 정립된 어떤 것이다. 이게 대상의 위상이죠. 무의식 수준에서 표상이 표현하는 것은 그 대상이다. 무의식 수준에서는 이 대상은 표상으로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지로밖에. 그것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대상이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표상의 대표자, first length representant이다. 대상은 주체에게 선으로 작용하지만 왜? 대상은 주체에게 쾌락을 준다고 가정되는 어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작용해요. 그런데 선의 질서에서 표상을 한정하는 모든 것은 굴절해. 표상을 한정하는 모든 것은 굴절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과 표상이 1대1로 매칭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대상을 표현하는 그 표상은 굴절되어 있다 또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죠. 무의식적 촉진 구조가 부여하는 원자화된 체계에 사로잡혀 있다. 원자화된 체계에 사로잡혀 있다. 역시 애매모호하다. 알 수 없다 이거죠. 원자화된 체계. 알 수 없는 체계다 이거죠. 요소들의 기표 체계의 복잡한 상호 얽힘. 그래서 요소들의 그 기표 체계가 서로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지칭하는, 대상을 대표하는
어떤 그 중심 기표가 나타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다가 퍼스트 레프레젠탄츠, 즉 표상의 대표자가 나타날 때 이 대상이 가장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라는 선은 무의식 수준에서, 즉 그의 행동을 심도 있게 규제하는 방향과 투자의 체계를 통달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주체에게 지각된다. 애매모호하게 지각된다 이거죠. 주체가 대상을 잡으려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심도 있게 규제하는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요. 투자의 체계를 형성하지 못해요. 성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투자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투여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표 체계가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고 무의식적 촉진 구조가 어떤 그 원자화된 체계로 존재하기 때문이고 표상을 한정하는 선의 질서가 표상을 한정하는 것이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을 규제하는 방향도 잡지 못하고 에너지를 투여하는 체계도 확립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표가 행동 규제와 투자 체계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한 주체는 지속적인 담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표상의 대표자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행동 규제와 투자 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 퍼스트 레프레젠탄츠가 등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는 대상의 애매모호함을 100%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체는 대상을 물질화, 현실화, 구체화시키는 우회 작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대상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모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모르기 때문에 결국 대상을 나름대로 물질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작동하는 것이 바로 쾌락 원칙이죠. 여기서 쾌락 원칙이 작동합니다. 주체의 쾌락, 주관적인 쾌락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죠. 대상을 물질화하고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야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게 되고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과 대상이 이코로는 아니지만 이 작업을 해야만, 이 운동을 해야만 내가 대상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의식은 증상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다. 무의식의 시면이 갑자기 열리고 닫힌다. 무의식은 증상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식의 시면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이 무의식의 시면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통해서 무의식의 시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증상 자체에 집중하고 결국은 그 증상이 말하는 무의식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 애매한 다스팅과 관련하여 주체가 편안함을 얻으려면 이 다스팅이라는 성공적인 미끼와 연결된 주체의 긴장을 해결하려면 같은 동격 문장이에요. 다스팅과 관련돼서 주체가 편안함을 얻으려면 즉 이 다스팅이라는 성공적 미끼와 연결된 주체의 긴장을 해결하려면 환전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돈 바꿔주는 사람이 환전상이죠. 돈 바꿔주는 사람의 표를 얻어야 돼요. 이거 기표예요. 이게 기표죠. 기표를 얻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퍼스트 레프레젠탄츠 표상의 대표자죠. 요거를 환전상의 표라고 합니다.
반복을 추구하는 불멸의 욕망의 법칙에 따라 쾌락과 불쾌의 법칙에 따라 규정되는 구조의 저변에는 이미 환전상의 기호가 존재한다. 그런 식으로 주체는 쾌락 원칙의 수준에서 모든 선의 근원인 다스틴과의 초기 거리를 유지하며 그 중심에는 이미 우리가 대상의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발생시킨다. 대상과의 초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환전상의 기호, 환전상의 표를 획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네. 아무리 쾌락 원칙이 자신의 쾌락 에너지를 투여하려고 해도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를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디에 내 에너지를 얼만큼 투여할 수 있는지 방향과 양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환전상의 표예요. 기표. 이 기표가 바로 쾌락 에너지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체는 쾌락 원칙의 수준에서 모든 선의 근원인 다스틴과의 초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다스틴과의 초기 거리를 유지해야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여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지를 시종일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대상의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초기 거리가 유지돼야 거기서 대상의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상이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스팅은 쾌락 원리 너머에 솟아올라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 수준에서 다시 한번 칸트식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다스팅은 이미 법, 변덕스럽고 자의적인 법을 만드는 것으로 무의식적 경험의 수준에서 자신을 제시한다. 네. 다스팅은 무의식의 그 결의와 한복판을 메우고 있다고 가정되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외부로 외화, 배제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부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지만 외화되어야 한다. 그게 다스팅의 위상이었고 그것의 하나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 그 다스팅의 그 어떤 또 다른 위상은 뭐냐면 법의 위상이 있어요. 법의 위상. 근데 이 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한 법이 아니에요. 칸트식 법이 되는 것입니다. 칸트식 정업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법은 변덕스러운 법이에요. 자의적인 법이죠. 강박적인 법이에요. 또 확실성이 없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욕망의 법이죠. 욕망의 법. 네. 주체는 다스팅이 주체에 가져오는 극한의 선을 참을 수 없고 증상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방어를 한다.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스팅이 가져오는 극한의 선이고 주체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그 간지럽히면은 아이들이 그 고통스러워하죠. 처음에는 깔깔대고 웃다가 계속 간지럽히면 그 웃음이 너무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되면 이 아이가 고통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어떤 것을 대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의 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선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회 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이 너무 극해지면 이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통. 극한의 선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증상을 통해 이에 대한 방어를 한다.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스팅이 가져오는 극한의 선이고 주체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악은 다스팅이 가져오는 극한의 선이다. 또 악은 이 다스팅이 가져오는, 다시 말해서 the thing, 사물이 가져오는 뭐라고 할까요? 사물이 가져오는 고통이기도 하죠.
예. 대상이 가져오는 선이기도 하지만 이 대상이 가져오는 선인데 그게 극한으로 치달을 때 악으로 경험되지만 또 한편 악은 사물이 가져오는 고통이에요. 사물이 가져오는 고통. 이 사물 이건 이게 이제 그 사물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예. 소위 그 환란이죠, 환란, 역경. 주체가 이러한 극한의 선으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의 기표의 구조화를 통해 자신을 방어한다.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기표의 구조화. 이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이 극한의 선, 즉 고통에 대한 거짓말을 통해 자신을 방어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이 극한의 선, 이 악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창조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이 시뻘건 거짓말이 있고, 예, 말 그대로 시뻘건 거짓말, 그것도 증상이죠. 일종의. 근데 여기서의 증상이라는 것은 이 시뻘건 거짓말이 아니라, 악한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이 극한의 선인 이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이 극한의 선이라는 이 대상이 주는 이 선을 갖다가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고통으로 경험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무의식의 증상이에요. 대상이 극한의 선으로 다가올 때 무의식은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는 거죠. 주체의 이 쾌락 원칙을 유지하고 또 주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어를 하는 것이에요. 이 방어가 바로 기피의 구조화를 통해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운동이죠. 이런 걸 운동이라고 해요. 기표를 구조화시키는 거, 이게 운동입니다. 전에 운동 나왔죠? 주체는 고통을 느낄 때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운동이라는 건 말의 운동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신경원과 운동의 신경원은 인접해 있다고 그랬죠. 고통이 들어오면 바로 운동해서 그 고통을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소화시키는 운동이 뭐냐? 거짓말의 기피의 구조다. 이렇게 됩니다. 그 창조적 해석의 구조하다. 주체는 무의식 수준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 문제의 진실을 말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통해 솟아난다 그랬죠. 프로이드는 히스테리와 관련하여 무의식의 올바른 담론은 첫 번째 거짓말로 표현된다고 엔트퍼르프 과학적 심리학 초고에서 주장하고 있다. 한 예를 들고 있는데 엠마라는 히스테리 환자가 사춘기 때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경험한 한 노인의 성추행에 억압된 기억 때문에 이제는 커서 혼자서 옷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는 증상이 생겼어요. 옷은 그녀에게 선으로 작용하지만 그 옷에 붙어있는 성추행의 기억은 악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옷이라는 대상은 주체에게 선으로 작동하는데 그 옷이라는 대상에 뭐가 부착되느냐? 그 성추행의 기억이 부착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거는 이 엠마에게 악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증이라는 옷에 대한 공포증, 옷가게에 대한 공포증이라는 증상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의 이미지였던 옷이 악의 이미지로 변형된다. 옷가게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녀의 증상, 옷에 대한 공포증. 이게 거짓말이야. 이걸 통해서만 이 사실을 정식화할 수 있다. 사실은 공포가 노인의 성추행한 그 노인을 공포스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노인에 대한 성추행의 기억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옷에 대한 공포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프로토스 피우도스 최초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의식의 증상이에요. 원래는 이 성추행의 기억, 옷가게에서 당한 성추행의 기억 때문에 노인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옷가게를 두려워하고 옷가게에 혼자 가는 걸 두려워하고 옷에 대한 공포증으로 이게 바뀌어요.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옷에 공포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성추행했던 그 노인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옷가게에 있는 남자, 옷가게에 있는 남자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대상이 도덕법으로 작동하는데 그것은 어떤 도덕법이랬습니까? 예, 다스팅은 무의식의 강박적이고 자의적이며 확실성 없는 법을 강요한다. 예, 강박적이고 자의적이며 변덕스럽고 확실성 없는 법을 강요한다. 예, 욕망의 법을 준수하게 강요하는 법이다. 근데 이 법은 따라야 돼요. 예. 대상에는 직접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체는 대상을 물질화, 현실화, 구체화시키는 우회 작업을 통해서 이게 운동이에요. 이게 운동이에요. 주체 운동, 기피의 운동이에요. 우회적으로 대상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주체의 주관적 쾌락 원칙이 작동한다. 오늘 이 도덕법 대상이라는 것은 그 도덕법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